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보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2019년도에 정산을 해봤더니 전체 가입자의 47%, 356만 세대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전체의 18% 정도인 143만 세대가 건강보험료가 줄었대요.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인 25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는 건강보험료의 부채가 39.1%였다면 2018년도부터는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74.2%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원래 적었죠. 39.1%가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부채가 74.2%나 되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 거죠. 그게 바로 국민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차이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소득입니다. 이번 연도 5월 달에 작년 소득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이번 연도 6월에 소유 기준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작년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이번 올해에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 연도에 같은 경우 소득이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작년 소득에 대한 확정된 금액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득이 확 줄어서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 때문에도 소득이 많이들 줄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매월 받는 월급에서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차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요. 시차가 큰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역 가입자 중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난 후에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재산도 포함되어 있어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2022년도부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4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들은 건강보험료에 측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줄이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건강보험료 자체가 지금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시키는 것 때문에도 건강보험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져 갈 거예요. 그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말해 볼 텐데요. 근데 그게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은 날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하면 바로 조정을 해줍니다. 소득의 경우는 뭐 휴업을 하고 있다던가 폐업을 했다던가 하는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다음 달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재산 중에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자동차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돈도 잘 확인하고 내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꼭 세금처럼 돌아오는 그런 비용들은 잘 해결하고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